도망가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혜경은 대답 대신 가쁜 숨을 내쉬었다. 와,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혼 후 운영하던 식당마저 문을 닫게 된 52세 여성 혜경. 취업 준비 중인 딸과 둘이서 살고 있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있지만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녀는 모텔 객실 청소 일을 시작했다. 변함없는 매일 같은 일상. 손님이 퇴실한 후에 방을 정리하는 준비를 하던 그날, 지배인에게 부탁을 받았다. 숙취로 쓰러져 있는 손님 한 명을 깨우러 들어간 순간,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사건의 막이 올랐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낮부터 저녁 6시까지 머물다 간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는 반복되는 일상.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이제는 그저 견뎌내기만 하면 되는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 달에 서너 번은 반드시 마주치는 손님이 있었다. 출장 때마다 찾아오는 남자 이준호.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근처 거래처와 미팅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모텔을 숙소로 삼았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오전 중에 퇴실했지만 그는 유독 늦게까지 방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물어보니 미팅까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추가 요금을 내고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혜경은 여러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진 준호가 프런트에 부탁 하나를 남겼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만약 제가 시간이 되어도 체크아웃을 안 했으면 좀 깨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배인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상대로 그는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배인은 청소를 준비하던 혜경에게 말했다. 혜경 씨, 저 방 벨 눌러서 좀 깨워주시겠어요? 어제 중요한 미팅 있다고 부탁하셨거든요. 혜경의 주먹이 문을 두드렸다. 손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습니다. 좁은 복도에 노크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벨도 여러 번 눌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낮게 울리는 신음소리뿐이었다. 혜경은 당황했다. 지배인의 부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결국 허리에 차고 있던 마스터키를 꺼냈다. 찰칵 문이 열리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손님, 정말로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역시 움직임은 없다. 망설이던 혜경은 마침내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침대 옆에 섰다. 손끝으로 살짝 그의 몸에 손을 대며 말했다. 손님, 제발 일어나세요. 이제 시간이. 대답이 없는 것에 답답해진 그녀가 커튼을 확 열어젖힌 순간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속에 남자의 벗은 몸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머나. 혜경은 본능적으로 이불을 잡아채 남자의 몸 위로 던졌다.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확 고개를 돌리고 외쳤다. 손님, 제발 이제 일어나세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혜경의 가슴은 격하게 요동쳤다. 이불을 던지자 남자는 움찔하며 몸을 움직였다. 잠시 후 흐릿한 눈으로 혜경을 바라보며 온몸에 이불을 두른 채 말했다. 아, 어떻게 여기에? 혜경은 얼굴을 붉히며 애써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카운터에 깨워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하던데요. 남자는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아,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혜경은 고개를 숙인 채 급히 방 밖으로 나왔다.
닫히는 문 너머로 묘한 정적이 방 안에 남아 있었다. 잠시 후 객실 문이 열리고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준호가 짐을 들고 나왔다. 숙취 기운은 남아 있었지만 중요한 미팅 때문인지 억지로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복도를 따라 청소 도구를 끌고 가던 혜경과 눈이 마주친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잠시 동작이 멈췄다. 준호가 먼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아까는 실례했습니다. 혜경은 청소 도구에 시선을 떨어뜨린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깨워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준호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다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다. 혜경은 짧게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청소를 이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준호의 시선은 왠지 오래 머물러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던 혜경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프런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그림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준호였다. 출장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반쯤 풀어진 넥타이를 고쳐매며 들어오는 모습.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혜경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금방 다시 오셨네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오늘 저녁에 술자리가 있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비어서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려고요. 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정리했다. 그러셨군요. 그럼 편히 쉬세요. 준호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네,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답했다. 짧게 나눈 대화였지만 어제의 당황스러웠던 기억과는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하게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혜경은 복도 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객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두 사람은 잠시 시선을 맞췄고 준호가 먼저 밝게 웃었다. 아, 어제는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깨워주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혜경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짧게 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다.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여자한테 알몸을 보여준 셈이네요. 이렇게 된 이상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혜경은 얼굴을 붉히며 손을 저었다. 그건 상황이 상황이었잖아요. 준호는 웃음을 터뜨리며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농담이에요. 이거 제 명함입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혹시 집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말 싸게 해드릴게요. 실력은 확실하거든요. 혜경은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준호는 그녀의 그런 반응에 오히려 흥미가 생긴 듯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복도를 지나갔다. 그 뒷모습을 배웅하며 혜경은 명함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3주쯤 지났을까? 저녁 준비를 마치고 프런트로 내려가던 중 혜경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준호와 딱 마주쳤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혜경도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그때 준호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설마 저 잊으셨어요? 제 몸이 그렇게 쉽게 잊힐 실루엣이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혜경은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민망하게 웃어댔다. 어떻게 또 그런 말씀을. 준호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럼 오늘은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해드릴까요? 혜경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만 놀리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장난스럽게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아, 그렇다. 지난번에 명함 드렸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는 안 주세요? 아, 저는 명함이 없어서요. 혜경은 말을 얼버무렸다. 준호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누가 명함 달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에 번호만 입력해 주세요. 혜경은 당황해서 양손을 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잘. 준호는 짓궂게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니, 볼 거 다 본 사이잖아요. 알려줘도 되죠? 혜경은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인 채 결국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준호에게 돌려주며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요. 준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환하게 얼굴을 밝혔다. 좋네요. 이제 진짜 인연이 시작되는 거죠? 혜경은 부끄러운 듯 깊게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가방 손잡이만 만지작거렸다. 그날 저녁, 혜경의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혜경 씨, 지금 좀 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열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의 직장이기도 하고 낯선 곳에서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도 없어서 혜경은 약국에서 약을 사서 그의 방을 찾아갔다. 문이 열리자 준호가 조금 웃었다. 와, 정말 와주셨네요.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확실했어. 천사였구나. 혜경은 당황하며 물었다. 뭐예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니, 진짜예요. 만져보세요. 그러고는 그녀의 손을 자기 이마에 가져다 댔다. 열 있죠? 혜경은 무심코 손을 대보니 확실히 약간 열기가 느껴졌다. 준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라면 아닌데 자꾸만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데이트 신청해도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서요. 혜경은 대답도 못하고 그저 급히 약을 내밀었다.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저는 이만 실례할게요. 그녀가 물 담긴 컵을 건네고 돌아서려는 순간 준호의 배에서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본 채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것 같이 먹을래요? 준호의 말에 혜경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을 두고 가는 것도 마음이 걸렸고 꼬르륵 소리까지 들어버린 마당에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었다. 혜경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죠. 준호는 순식간에 얼굴에 미소를 가득 펼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제가 책임지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간단한 거면 돼요. 혜경은 작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두 사람은 함께 모텔을 나섰다. 익숙하지 않은 밤 공기 속에서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분위기가 흘렀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혜경의 걸음에 맞춰 옆을 걸었다. 근데 솔직히 말해봐요. 저 생각보다 나쁜 남자 아니죠? 혜경은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푸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뭘 알아요? 준호는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그럼 오늘 확인해 보세요. 철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다. 준호는 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술은 안 드세요? 안 드실 것 같긴 한데. 그 순간 혜경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술이 없었다면 내 인생도 끝나 있었겠지. 못 마시는 건 아니에요. 한잔 할까요? 근데 약 먹고 술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호는 장난기 가득하게 웃으며 잔을 채웠다. 에이, 한 번쯤이야 죽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생각보다 길고 깊어졌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 이혼의 상처, 딸 이야기, 혼자가 된 이후의 힘든 생활까지 하나 또 하나 털어놓았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이혼했어요. 아이는 아내가 키우고 있고 저는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아왔죠. 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잔을 기울였다. 잠시 후 준호는 잔을 내려놓고 혜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 뵀을 때는 숙취에 취해서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두 번째 봤을 때는 제가 본 그대로였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니까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하면서도 미소 띤 눈으로 말했다. 혜경 씨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예쁜 분을 이런 곳에서 보게 될 줄이야. 혜경은 술잔을 꽉 쥔 채 얼굴을 붉혔다. 말로는 내뱉지 못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작은 미소가 번져갔다. 한참 마시던 준호의 얼굴은 점점 빨개졌다. 말끝이 흐려지더니 마침내 혀가 꼬이기 시작했다. 그대로 고개가 꺾이며 잔을 떨어뜨렸다. 입술은 앞으로 튀어나왔고 눈은 반쯤 감긴 채였다. 혜경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 이 사람 보기와 달리 완전히 약한데. 그녀는 잔을 정리하고 준호를 흔들었다. 일어나세요. 손님, 정신 차리세요. 열쇠 어디 있어요? 열쇠. 대답 대신 준호는 신음하며 몸을 기울였다. 결국 혜경은 그의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간신히 그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준호의 발은 절뚝거리며 움직였지만 상체는 힘이 빠져 휘청거렸다. 술도 약한 주제에 혜경은 그를 침대에 눕히고 상의 단추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다. 허탈하면서도 왠지 피식 웃음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혜경은 준호를 눕히고 일어서려 했다. 그럼 저는 이만 편히 쉬세요. 그 순간 준호가 급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얘기도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혜경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술도 취했고 저도 이제 돌아가서 자야 해요. 피곤하거든요. 빨리 주무세요. 싫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그녀를 확 끌어당겼다. 순간 혜경은 그의 옆에 쓰러지듯 몸이 침대에 닿았다. 그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는다. 그럼 우리 같이 자요. 혜경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의 팔에 반쯤 파묻힌 채 움직임을 멈췄다. 심장이 격하게 뛰고 귓가에 닿는 그의 숨결이 뜨겁게 느껴졌다. 손님, 이러시면 안 돼요. 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요? 저 싫어요? 준호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혜경은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손이 등을 타고 내려오자 몸은 자연스럽게 굳어버렸다. 짧은 정적. 두 사람 사이는 조용했지만 묘한 공기가 흘렀다. 준호가 낮게 웃었다. 도망가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혜경은 대답 대신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가까워진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 혜경 씨. 그 말과 함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그 손길은 망설임을 잃고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혜경은 처음엔 몸을 굳게 하고 견디려 했다. 하지만 준호의 숨결이 점점 깊어지고 그의 손길이 망설임을 잃어갈수록 그녀의 긴장도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억눌러왔던 마음이 터져버릴 듯 가슴은 격하게 오르내리고 온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의 리드에 빨려 들어갔다. 눈을 감은 채 그의 체온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하나의 감각뿐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시간마저 멈춘 듯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간다. 그 순간 혜경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뱉을 것 같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와, 이런 건 처음이에요. 침대 위 불 꺼진 방 안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더듬는 긴 호흡과 애써 억눌러온 욕망이 몇 겹으로 겹쳐 퍼져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소리는 낮아지고 숨은 뜨거워지고 그리고 모든 감각은 순식간에 하나로 엉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혜경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준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청소 도구를 준비했다. 잠시 후 준호가 눈을 뜨자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머니를 더듬던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익숙한 벨소리. 준호가 씩 웃었다. 덜렁대는 건 여전하네. 한참 지나서 청소를 하던 혜경은 그제야 스마트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혼잣말을 했다. 아, 다시 들어가는 건 진짜 너무 민망한데. 망설이면서도 결국 카드키로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며 타월로 머리를 닦던 준호가 나왔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준호는 장난스럽게 외쳤다. 잡았다. 그리고 망설일 틈도 주지 않고 혜경을 확 끌어안았다. 일 몇 시에 끝나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비워뒀는데. 혜경은 당황하며 그의 팔에서 살짝 몸을 빼내며 말했다. 저녁 6시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그럼 6시에 프런트 앞에서 만나요. 오늘은 제대로 된 데이트 할 거예요. 혜경은 스마트폰을 꼭 쥔 채 급히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데이트를 시작했다. 이렇게 준호의 출장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은 만났고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52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설렘. 혜경의 얼굴에는 어느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딸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행복해 보이는 엄마를 보며 조용히 응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준호는 회사를 혜경이 사는 동네 근처로 옮겼고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2세 혜경 씨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그녀에게 모텔 청소라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는 건 정말 드라마틱하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연애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혜경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인생은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뜻밖의 순간에 그렇게 인연은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준호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후 일만 하며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도 혜경 씨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나이는 정말 그저 숫자일 뿐이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